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청자가 뽑은 일본이 절대 리메이크하면 안 된다고 난리난 명품 K-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역사 강사 전환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4년 전 이미 검증이 끝났고 법원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몇몇 선거구에서 재검표까지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럿 검증했지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도대체 얘들은 IQ가 2자리 숫자인가 할 정도로 헛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엄청나게 허무맹랑합니다. 예를 들어 민경욱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 팔로우 더 파티는 그 당시 민경욱이 나와서 설명하다 하지 못하고 다음에 공부해서 설명한다더니 민경욱은 아직도 이 팔로우 더 파티 음모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신중동에서 투표자들이 평균 투표 4.7초에 끝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기초적인 상식만 있다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프린터와 충분한 수의 투표소만 존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라면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이 경기장에 들어가 앉는 시간을 계산하면 3일이 걸립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의 입장에서 자리에 빨리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수의 검표자와 게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선거 전문가라는 월터 미베인이란 인사를 데려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이 부정선거 데이터를 돌려보니 야당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내놨습니다. 또 부산시 해운대갑에서는 그 당시 민주당 후보의 표가 연속으로 700표가 나왔다고 부정선거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당시 부산 해운대갑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밖에 이들은 부정선거가 17가지 방법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깁니다. 도대체 한 가지 방법으로도 부정선거를 하려면 이 선거에 관련된 수십만 명을 속여야 하는데 17가지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17가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석하면서 제발 내가 증명하지 못하는 빼박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단 하나도 그럴싸한 음모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은 그냥 그 선동에 현혹되어 그들에게 돈을 싸주는 구구일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먹잇거리를 던져주는 것 뿐입니다. 4년 전에도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를 할 때 구구일배들은 하나를 증명하면 계속 또 다른 음모론을 가지고 와 이것도 증명해봐라고 저를 계속해서 시험했지만 그들의 뇌에는 그냥 부정선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확증 편향이 박혀서 어떤 완벽한 팩트도 믿지 않고 이제는 4년 동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들에겐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종교화되니 머리 나쁜 내란 수계가 그들의 영상을 보고 넘어가 내란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991배 전환길이 이것에 낚여 팔딱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날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에서 이런 의혹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투표지에 연필로 이름을 써서 내는 투표가 옆나라에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먹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른 이름을 써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거가 치러졌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그 정보는 가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각세라고 일본에서 다른 드라마는 모두 일본에서 리메이크해도 괜찮지만 이 드라마만은 절대 리메이크하지 말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메이크의 유무는 성공한 컨텐츠의 척도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K-드라마 열풍 속 국내 드라마가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인기가 리메이크작의 흥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법, 스토리와 연출, 배우들의 호연까지 원작의 명성을 해치고 싶지 않은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한류 팬들이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면 안 되는 한국 드라마를 선정했는데, 최근 일본 내 한류 전문 웹미디어 단미 측이 일본에서 리메이크하고 싶지 않는 한국 드라마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투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4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5위와 6위에는 각각 빈센조와 상속자들이 자리했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징어 게임, 25, 21, 사내 맞선, 우리들의 블루스, 부부의 세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한류 팬들이 뜻밖에도 가장 리메이크하고 싶은 작품 1위로 꼽았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동시에 리메이크하고 싶지 않은 작품 3위에 올랐습니다. 주인공 박서준과 박민영의 케미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많은 듯, 팬들은 두 사람만큼 완벽한 조합은 없다고 생각한다. 원작의 질을 리메이크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응합니다. 2위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이 차지했습니다. 작품은 일본 현지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드라마 열풍을 다시 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극비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류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리메이크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류 팬들이 가장 원작을 보존하고 싶어한 작품은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약 29%를 득표해 리메이크를 원치 않는 작품 1위에 올랐습니다. 공유 김고은 주연의 도깨비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앞에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품은 판타지적 설정과 시공을 초월한 두 주인공의 절절한 로맨스, 그리고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브로맨스까지 다양한 재미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한국 특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판타지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 리메이크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도깨비가 몇 년만 늦게 출시되었다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말을 돌려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 기록을 깨고 한국에서 500만 관객을 돌파한 스즈메의 문단 속에도 이 한국 판타지 드라마 도깨비의 영향이 자리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지난 3월 8일 내한 간담회에서 재난을 막기 위해 막아야 하는 영화의 핵심 모티브인 문이 한국 드라마 도깨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주인공 김신이 공간을 이동하는 매개체였던 도깨비 속의 문은 재난을 막고 과거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스즈메의 문단 속의 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도 드라마 도깨비는 뚜렷한 히트 드라마가 없으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넷플릭스 순위에 뜬금없이 올라올 정도로 K드라마 중 N차 시청이 가장 많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깨비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도깨비 마지막 회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회지만 이 드라마가 안 끝났으면 싶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지은탁, 저거 진짜 그냥 사고잖아. 도깨비 도와줘. 도깨비 마지막 회 보고 완전 울었다. 저도 언니가 추천해서 봤는데 완전 감동했습니다. 공유는 커피 프린스 때는 그다지 매력을 못 느꼈는데 도깨비에선 너무 매력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성재도 좋습니다. 도깨비 같은 이별 방법 너무 슬프다. 가족들 옆에 있는데도 못 참고 울어버렸어.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 너무 좋다. 얼굴도 이상형이고 더빙한 목소리도 취향이고 성격, 행동, 눈물, 미소, 말할 때 입모양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슬픈 드라마긴 하지만 중간중간 웃겨주는 센스가 최고인 드라마. 도깨비 진심으로 최고였음. 끝나는 방법도 완벽하고 스토리 구성 방식도 물 흐르듯 최고. 도깨비 작가가 방탄소년단 팬이래.
이제 끝나는 한국 드라마인데 저승사자나 유령도 나오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인데 영상도 예쁘고 전생과 현세도 섞여 있고 슬프지만 대사도 좋다. 도깨비가 뭔 뜻인지 알아봤는데 귀신, 요괴? 평소에 K-팝 들어도 반응 없는 사람인데 도깨비 OST Stay With Me는 좋은 노래 인정. 최근 드라마 한 것 중 제일 재밌었다. 도깨비는 내용도 좋지만 OST가 엄청 좋죠. CD까지 사서 쭉 듣고 있어요. 주인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 스토리도 제대로 만들어주는 드라마가 진짜 재밌지. 도깨비도 태양의 후예도 거기가 진짜 좋아. 아무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제일 푹 빠져서 본 드라마. 이렇게 울었던 한때는 없었다. 드라마 배경이 전부 그림 같네요. 평소엔 자막파인데 도깨비는 더빙도 좋았어. 너무 재밌는 것도 죄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신드라마였습니다. 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도깨비 촬영한 곳 성지순례하러 가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진짜 각본도 세계관도 공유와 김고은 씨의 연기도 배경음악도 모든 것이 최고였다. 한류 드라마는 대체로 좀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도깨비는 짧은 것 같다. 한국 드라마 보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한국 드라마는 대체로 전개 빠르고 등장인물의 관계도 복잡해서 막장인 것이 많은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 화면도 영화 같고 등장인물의 심정을 천천히 그리고 있는 곳이 정말 좋았다. 캐나다 씨는 마음이 정화될 정도로 근사했다. 내일부터 도깨비 없는 생활이 괴로워요. 부녀 둘 다 엄청 푹 빠졌었어요. 첫 번째는 보다 포기했었는데 재도전에서 도깨비의 좋은 점을 깨달았어. 은탁이 돼서 도깨비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도깨비에 삽입된 노래는 전부 다 좋다. 엄마가 추천해서 봤는데 내 머리가 나쁜 건가? 다 이해 못한 채로 끝나버렸다. 한 번 더 봐야겠다. 도깨비 아저씨 같은 남편을 갖고 싶어. 태양의 후예에 이어서 대단히 좋았다. 공유도 중독성 최고였다. 한류 드라마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도깨비는 다 봤다. 드라마인데 영화 같은 작품, 내게 첫사랑의 설레임을 가져다준 남자 김신. 도깨비 완주했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등장인물 다 좋았다. 대사에도 매우 감동하고 공감했다.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운명이란 무엇인가 등 마지막 회엔 여러가지 감정이 쌓여서 정말 감동을 줘서 고마워. 도깨비와 W는 죽기 전까지 한 번은 보는 게 좋아. 진짜로. 왜 처음부터 안 봤을까? 후회스럽다. 도깨비 좋았다. 마지막에 끝내는 방법도 멋졌다.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생각하게 됐다. 하루 평생의 삶,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자. 한국 드라마 도깨비 한번 보세요. 드라마 몇 편 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좋았습니다. 끝나기 3회 전부터 진짜 매해 울었어요. 슬퍼서 견디기 힘들었다. 가끔 울게는 되지만 또 많이 웃고 또 씩씩하게, 그게 받은 사랑에 대한 예의라는 말이 내 맘에 박혔다. 마지막 회 오열, 공유도 물론 좋았지만 유인나 이동욱이 좋았다. 이 두 사람이 눈물 나게 만들더라. 도깨비 오늘 마지막 회였다. 안 돼. 정말 웃음과 감동을 주셔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울고 웃었다. 이렇게 드라마에 빠진 건 처음. 벌써 도깨비 후유증. 아무튼 고마워.
엄청 감동했습니다. 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작품. 내 삶의 낙이 사라져버림. 내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 도깨비가 끝나서 슬프다. 오늘부터 이제 도깨비 안 한다 생각하니까 외로움 장난 아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속에서 일본인들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완벽했던 K-드라마가 또 한 번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